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이제 변화시켰고, 제 의사로서 새로운 의학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어, 그냥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게 불모지다 보니까 의학에 접목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이제 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저는 이제 굉장한 건강에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인제 강의 이 글리코 영양소가 갖고 있는 원리와 일단 이제 다른 임상 경험들을 보고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이제 겪게 되죠.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는 일단 뭐 진료비가 뭐 4,000원, 5,000원, 약값이 뭐 몇천 원, 불과 뭐 10,000원에서 20,000원에 해당되는 돈으로 자기의 이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 대부분이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한 통만도 200,000 원, 뭐 거기다가 몇 가지 섞으면 뭐 500,000원 훌쩍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제 그 효율성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인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인제 치료가 인제 수행요법이라는 치료와 함께 글리코 클린이라고 하는 단기 속성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글리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세팅이 되면서 이게 인제 임상 효과를 이제 많이 이제 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임상학적으로 적절한 유효량, 그리고 환자한테 필요한 어떤 그 적절한 그 환자한테 필요한 그 어떤 영양소의 어떤 이제 구성들, 이런 것들의 인제 노하우가 형성이 되면서 인제 임상 결과들이 인제 잘 나오기 인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글리코 클린의 어떤 가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성 질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뭐 고혈압이 1 위이고, 당뇨, 심장 질환, 대뇌 혈관 질환, 악성 질환, 간 질환, 정신 질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갑상선 질환, 만성 신장병, 관절염, 이렇게 질환이 오죠. 근데 인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건데요. 참 20대 30대 아들이 이제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 통합의료하는 저희 병원을 문을 두드리는 30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바로 이런 기존 의학에서 인제 뭐 가벼운 알러지 질환이라든가, 뭐 피부 뾰루지라든가,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이런 인제 음식 알러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인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알러지 검사,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는 그 하러 오는 30 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음식 알러지를 통해서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가 두드러기 생긴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알러지인데, 사실 알러지 질환, 피부 질환의 바탕에는 이제 장이 인제 발견이 되어 있는 거죠. 장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면역의 핵심이 인제 장인데, 제가 당생물학을 의 가치를 가장 인제 대두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바로 장누수를 해결했을 때 바로 모든 질환들이 인제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장은 그만큼 면역의 중심이고, 모든 인제 건강의 중심이고, 영양 흡수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질환이 처음에 20대 30대 애들은 알러지 질환,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피부 질환, 뭐 소화 장애 이런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뭐가 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이제 대사 질환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또 개선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심각하게 질병이 진행된 질환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리고 뭐 심질환, 뭐 대뇌 혈관 질환 이런 이제 장기들이 망가지는 질환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은 이제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혈압도 지금 이제 제1 순위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이 오는 원리, 당뇨가 오는 원리, 암이 발생하는 원리들 이런 것들이 저희는 당화의 결함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장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5년간 영양 결핍 환자와 비만 환자가 이렇게 증폭을 했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한 시대에 영양 결핍이라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다음에 비만 환자가 늘어났어요. 역시 이것도 영양의 불균형이니까 영양 결핍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생기는 이제 현상이잖아요. 환경과 어떤 우리 이제 식문화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이런 이제 영양 결핍 환자라든가 비만 환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증폭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병은 아닌데 미병인 상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는 이제 만성 피로, 통증, 분노, 소화불량,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감. 나는 질병이 없어. 근데 나는 건강하지가 않아. 이런 환자들이 이제 기존 표준의학에 가면은 아무런 질병에 대한 진단도 없으니까 아무런 개입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는 뭐 6개월에 오세요. 뭐 이렇게 그냥 병이 오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현대의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통합의료는 이런 이제 미병 상태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바로 이런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꿔주는 의료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글리코클린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는 것을 예방도 하면서 질병을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도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글리코클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진단 내리게 되면 약물, 수술적 치료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의학은요, 저는 이렇게 현대의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인간의 생명을 정말 살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굉장한 공로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고개 숙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는 거기서 멈추는 게 이제 한계인 거죠. 약물 수술적 치료에 이제 한계 있고, 근본적인 치료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에는 너무 이제 미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미약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는 데에는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식이, 영양, 운동, 활성산소, 에너지, 해독, 그다음에 호르몬 균형, 영적인 문제들, 소화기 장애들, 면역 상태, 염증 상태, 구조적인 불균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봐서 과연 이분이 건강이 왜 무너졌는지, 질병이 왜 왔는지를 하나하나 퍼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통합의료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독소로부터.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뭐 미세먼지나 뭐 어떤 살충제, 중금속제 이런 것들 노출되어지는 독소를 해독을 해서 방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양소들이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문화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산업농해에서 조기 수확에서 가공된 이런 식문화를 통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이 독소들을 보면은요. 저희는 인제 저희 병원에 오면 환자들이 일단 저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죠. 저는 인제 일반 사업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병원이다 보니 환자를 정확하게 인제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거를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인제 찾아내는데요. 보통은 인제 좀 건강에 적신호가 와 있다 하는 환자들은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인제 그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산, 젖산, 암모니아, 이제 호모스테인 같은 나쁜 단백질 얘네들은 인제 녹황색 야채를 많이 안 먹는 환자들한테서 메치오닌이 인제 비타민 B군에 의해서 인제 정상적으로 인제 대사가 돼야 되는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은 호모스테인이라는 나쁜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이거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호모스테인이 이제 높게 나오면 그 환자분의 식습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제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인 것들 그다음에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게 인제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제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대사산물들 네 이런 대사산물들 대장 유해 가스 이런 것들이 독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체지방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균에서 생기는 이제 엔도톡신 그다음에 어 인제 CRP라든가 이런 염증 수치가 인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 어디에 질병이 없어. 염증이 없는데 CRP가 높게 나오면 저는 인제 혈관 내에 있는 이제 염증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이제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자외선, 미세먼지, 방사능, 자 전자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음식을 우리가 깨끗한 음식만 먹을 수가 없죠. 농약, 수은, 살충제, 식품 첨가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 유기농 식사, 인제 유기농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나친 과당, 그다음에 밀가루,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과다 나트륨, 그다음에 약, 술, 담배, 호르몬제 등 이런 화학 물질들이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인제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니고 인제 균형이 깨진 그런 식사들 이런 것들이 인제 내부 독소를 유발하고 우리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선택 해서 인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독소들. 근데 인제 이런 인제 식문화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선별해서 좋은 음식을 인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술이라든가 담배, 호르몬제들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독소 중에서 또 당 독소라는 게 있죠. 당 독소는 우리가 포도당과 과당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들은 우리가 건강한 당화를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 하고요. 효소적인 당화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이고요. 그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가게 되면요. 비효소적 당화를 통해서 글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나쁜 당화가 생겨요. 이거는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라 해서 이것들이 이제 노화, 당뇨 합병, 치매, 암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독소들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들 있죠. 플라스틱 제품이나 캔, 페트병, 과자 봉지 이런 건 비스페놀,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 담배 연기, 그다음에 역시 플라스틱 여기 많이 대두되네요. 프탈레이트류, 그다음에 중금속.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 보면 중금속 해독 장애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중금속으로부터 노출이 되면서 그것이 해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인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제 해독이 결국은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이제 좋은 그런 영양소를 통해서 해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약에 대해서 상당한 분들이 인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持論은요. 약이 약에 의존하는 그런 의료는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약에만 의존하는 의료는
약의 개수는 늘어나고 건강은 더 나빠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약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약은 약처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겼을 때는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완치가 아니라 관해라고 그러죠. 레미션이라고 그래요. 레미션 상태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안전하게 이 사람의 질병을 진행시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나는 자연의학을 좋아한다. 무조건 약을 거부해. 질병이 생겼는데 약을 거부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연요법을 선호한다 해서 기존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굉장히 이제 위험천만한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생긴 환자들은 의사한테 와서 정말 상담을 받고 진찰을 받고 플랜을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제 약은 물론 이제 이렇게 영양소를 고갈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나 고혈압약, 위산 억제제, 그다음에 아스피린, 피임약 같은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영양소를 고갈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생 복용을 했을 때에는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약을 약처럼 쓰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이런 통합 의료를 접목을 했을 때 우리가 약을 결국에는 끊을 수가 있게 이제 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무조건 거부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우리 먹거리 현실이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이렇게 결핍돼 있다. 이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을 체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영양소, 항산화제, 신선한 물과 적절한 운동, 맑은 공기, 식물성 호르몬, 아미노산, 저지방 식단, 지방산 거기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당 영양소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당 영양소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16년째 이 당 영양소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를 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기존 의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이 오셔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 왜 아직도 16년간 제 의문점은 '왜 이게 의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할까?'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을 했어요. 왜 이 영양소를 그렇게 의료진들한테 알려줬는데 왜 몰라 볼까? 근데 인제 작년에 2022 년도에 캐롤린 버터지 교수가 당생물학자 교수로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이 클리커학과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당생물학이 저는 확 부각될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세상에 당생물학의 가치를 인제 드러내고 인제 그 세상은 정말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기존 의학을 하던 시대에 저는 이런 의료를 하겠다고 정말 비웃음 사고 이랬지만요. 지금은요. 정통 의료를 하는 그 제 선후배 동기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꿋꿋하게 앞으로 여태까지 왔듯이 앞으로 15 년을 더 간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더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인제 사장님들과 대표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당생물학을 사랑하는 의료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시대가 앞당겨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영양소라는 하는 기본 개념은요. 바로 당사슬이 세포를 덮고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거를 캐롤린 버터지 교수가 클릭 화학을 통해서 그거를 다 당사슬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인제 약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생리 활성에 이용되는 당에 대한 이야기고요.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해당되는 당이고요. 자, 인체는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새롭게 밝혀지는 세포 속에 당사슬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으면서 좀 더 이
당사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글리칸 당사슬이 뭐냐?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등 8가지 단당류가 바로 세포 표면을 덮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바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녹소들을 구별하는 면역 작용을 하고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정상인들은 이게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3, 4만 개밖에 없다. 왜? 왜 그럴까요? 독소들로 파괴되고 영양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당사질이 변형돼 있거나 10,000개 이하로 저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 2022년이죠. 클리닉화학과 당생물학의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여기 캐롤린 버터즈 교수님께서 당생물학자이세요. 제가 16년 동안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당생물학에 대한 기초를 이제 닦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이 찾아내기가 너무 이제 밝혀내기가 힘들다 보니 이 클릭화학을 당생물학에다가 응용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릭화학은 아자이드와 알킨이라는 것을 반응을 시켜가지고요. 아무런 부산물이 없이 이렇게 두 가지만 섞으면은 이제 찰칵찰칵 간편하게 어떠한 부산물이 없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이제 아자이드 알킨 반응을 통해서 트리아졸이라는 화학물을 만들어요.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신 거죠, 화학자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캐롤린 버터즈 교수는 당생물학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류를 아자이드에다 붙여서 세포 내로 이제 투입을 시키니까 그것이 이제 세포막을 형성해서 이게 아자이드가 달린 당사슬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알킨이라는 것을 딱 넣으니까 딱 클릭이 되면서 트리아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알킨에다가 형광 물질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자이드 알킨 반응을 통해서 이 글리칸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 있는 암세포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이제 이렇게 형광 물질을 붙여서 암세포를 이제 찾아내게 되고 화학적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화학적인 어떤 이제 얘만 선택해서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항암제가 모든 정상세포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아주 획기적으로 암세포의 당사슬에 특이한 그런 이제 항암제만 이제 개발하는데 지금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류에 엄청난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성과이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 클리닉화학과 당생물학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임상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어마어마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이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바로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가 죽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여가 되고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이 되고 암의 특징이고 당사슬이 변형이 된 게 암의 특징이고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되고 단백질 치료는 당화가 돼야 효과적이고 백신은 예방접종은 당사슬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2012년도 국립과학원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자, 이거 보시면 당사슬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상됐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각종 질병이 여기서부터 당화의 결함으로부터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은 이제 스트레스, 심한 운동, 커피, 술, 담배, 노화, 탈수,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그다음에 취에 노출되는 거, 항암제 이런 것들이 당사슬이 이제 손상되는 현상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다시 이거를 온전하게 복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도 모든 질병의 시작이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의 80%가 장에 모여 있는데 이 장에 당사슬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당사슬이 손상이 되게 되면요. 정상적인 세균과 정상적인 점막층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장균이라던가 캔디다라던가 이런 이제 그
나쁜 그런 이제 세균들이 이제 득식을 하게 되는 게 디스바이오시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사슬도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장누수 증후군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장이 이제 새게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 어, 소화되지 않은 거대 분자들, 독소들, 살충제, 뭐 밀, 글루텐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서 IgG4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들이 어디로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양상들은 이제 여러 가지죠. 뇌를 비비를 통과해서 뇌를 갖고 가면 이제 뇌를 이제 손상시키는 뇌 질환이 오는 거고요.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생기고요. 이것이 이제 내가 어떤 유전적인 그런 소인에 맞춰서 어떤 세포를 또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결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가 면역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수 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가 오게 되면요. 뇌질환, 피부질환, 갑상선질환, 대장질환, 만성피로, 통증질환, 그다음에 부비동, 잦은 감기, 음식 알러지 이런 것들의 기초가 바로 장누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성피로를 호소하시는 환자분이에요. 이제 질병은 특별히 없는데 47세 여자인데 자, 이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요. 여기 소화기의 문제가 장내 기생충, 알러지, 위산 부족, 장내 세균 불균형, 후상구 3% 이상 알러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상태, 비타민 D 부족, 중금속 해독 장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에 있어서는 벌써 면역 체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호중구가 감소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벼운 만성 피로에서도 이 소화기의 문제와 영양 불균형, 중금속 해독 장애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58세 여자 환자 역시 위산 부족, 장누수, 후상구 3% 이상이 나오죠.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이 나오죠. 호모스테인 증가돼 있고 비타민이 부족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고 트랜스 지방이 과도하게 나와 있고 중금속 해독이 안 돼 있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몸에 염증이 있고 자 이것들이 다 독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사 증후군도 있고 간 질환도 있고 요산치가 증가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독소라고 그랬죠. 호모스테인, 콜레스테롤 과도한,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중금속,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장누수.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런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계속 수년간 해온 환자들이죠. 근데 약물 치료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의 이런 근본적인 뿌리, 장 해독이 필요하고 영양 불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중금속 해독을 해줘야 되고 항염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항염증, 항산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서 글리코 영양소와 유산균, 장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 오메가3 같은 것들,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증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산은 이제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독소를 또 차단해줘야 되는 거고요. 알코올성 지방간, 이제 간에 해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독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암 환자예요. 암 환자는 이분은 이제 5가지 암을 갖고 있는 환자인데 보면은 이제 소화기가 이렇게 다 망가졌죠. 위산 부족, 췌장 효소 부족, 뭐 소화 흡수 장애, 염증, 장기능 장애 더 심각하죠. 그다음에 비타민, 뭐 미네랄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균열도 있죠. 벌써 조혈 작용 다 깨졌죠. 산화 스트레스 1, 2가 있죠. 면역 기능 장애 있죠. 골수 장애 있죠. 혈소방 검사 있죠. 염증 있죠. 간세포 망가져 있죠. 근육 파괴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가벼운 만성 피로에서부터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암 환자 이렇게 크게 3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자, 치료의 핵심은 똑같아요. 가벼운 만성 피로나 가벼운 알러지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질환이나 치료의 포커스는 역시 영양 불균형을 맞춰주고 소화기에 이 장 해독을 해주고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시켜주고 항염증 시켜주고 영양 부족한 거 채워주고 독소는 차단해주고 결국 뭐예요? 우리 글리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제 해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점 가벼운 질환이든 중증 환자이든 소화기의 문제, 장누수, 장내 세균 불균형, 위산 부족, 염증 장기능 장애를 해결해야 되겠죠. 장 해독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맞춰줘야 되겠죠.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빼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금속 해독도 역시나 우리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킬린을 통해서 장해독, 간해독, 혈관해독, 폐해독, 신장해독, 뇌해독 이것들이 다 염증 상태로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이제 해독을 글리코킬린을 통해서 우리가 해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사 히포크라테스는요,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는 자연 치유력뿐이다 그랬어요. 자, 스티브 뉴전트 박사는 우리 인체에게는요,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복원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체는, 저는 그래요. 치유하는 사람은요, 제가 전지전능한 치료자가 아닙니다. 환자분에게 갖고 있는 자연 치유의 힘이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치유는 환자분에 있는 자연 치유의 힘이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조금 개입을 할 뿐이지 그 환자분에 있는 자연 치유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내자 역할이죠. 안내자이고 교육자인 거죠. 자, 어떻게 해야 이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인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연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료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독소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습관들, 먹던 음식들을 이제 차단해야 되는 거죠. 외부 독소, 그래서 내부 독소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이제 차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풍부한 수분, 이런 것들로 이제 독소가 중화되어져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아주 훌륭하게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이제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독소를 차단해서 장관을 쉽게 하고 이제 해독을 해주고 이제 몸 세포를 복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력이 넘치면서 대사가 원활해져서 세포가 이제 재생이 되고 면역이 증진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이죠. 가장 핵심이 글리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다음에 유산균, 오메가3, 단백질, 트루에스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이 중요하죠. 해독을 하는데 수분, 적당한 이제 따뜻한 전통 국물, 천일염이 가미된 물, 이런 국물,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명상 체조, 심호흡 이런 이제 운동요법들이 이제 클린 프로그램에 필요한 조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글리코 영양소와 유산균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장에서 장내 미생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이제 분해가 되면 단당류로 분해가 되어져서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단당류가 이제 쓰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좋은 부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세지방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단세지방산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푸틸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부산물들이 생겨서 이것들이 장 점막 세포의 임파고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항염증, 호르몬 조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 영양소와 유산균이 필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점막을 강화하고 면역세포 조절을 효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도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을 해소를 하는데요. 이런 단세지방산이 식욕을 억제하고요. 에너지 소비를 증진하는 그런 으로써 이제 비만을 해소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누수가 있을 때는요, 이게 이제 염증 물질을 잘 유발을 시켜요. 그런 것들이 비비비를 통과해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쁜 단백질을 이제 침착시키게 해서 뭐 치매, 파킨슨, 자가 면역 어떤 뇌염 이런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장 해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풍부한 이제 쇼첸 패티시드, 가바, 세로토닌 전구물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뇌가 아주 건강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기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 레귤레이터 셀이 이제 항진되면서 이제 천식 같은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폐 해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고요. 이제 뇌 해독도 되는 거죠. 그 뇌의 염증 상태나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해독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신경세포들이 이제 재생이 되고 신경이 안정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 해독을 통해서 이제 간 지방 지질을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그 글루코즈 형성을 이제 떨어뜨리고 인슐린의 센시티비티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슐린 분비를 이제 췌장에서 이제 촉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에서는 이런 이제 골수 세포들의 생성을 이제 촉진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골수 조혈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당 영양소와 유산균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이제 유익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 해독 다음에는 간 문맥을 타고 우리가 좋은 영양소가 이제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해독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간 해독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이제 비타민,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이제 독소들을 이제 해독을 이제 함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변으로 또는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배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린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핵심인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가 이제 되겠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항산화제, 그다음에 장해독이 필요한 유산균, 그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공급해 줘야죠. 그다음에 좋은 지질을 형성하는 오메가3, 그다음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호르몬 균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에 더해서 글리코 영양소가 핵심 필수 영양소라는 거, 글리코 영양소의 결함에 의해서 당화의 결함에 의해서 당사슬이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이 이제 많다라는 것은 또 강론을 통해서 제가 15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당화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 당화의 결함을 해결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그 장과 간과 이런 장기들을 해독을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독소를 제거해주고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시켜서 건강한 몸으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글리코 클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가 바로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 영양소, 만노즈, 자일로스, 퓨코스 등 이런 8가지 단당류를 함유한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식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버섯류나 수액류나 검류나 씨앗류나 과일과 야채류, 곡류, 통곡류 이런 데 들어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지를 못하고 글루코즈나 갈락토즈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만노즈, 퓨코스, 자일로스 등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거리 먹는 것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되고요. 또 지금은 정제된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바로 8가지 단당류를 복합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는 그냥 선택해서 먹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면요. 뭐 우리 환자들이 클린을 했다. 그러면 어디 회사 클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글리코 영양소가 빠져 있는 클린을 했을 때는 질병 치유 효과가 탁월하지 않다. 왜? 당화의 결함이 현대인들이 앓는 많은 질환의 바탕에 있는데 그게 이제 장에서부터 어떤 자가 면역이든 뇌질환이든 당화의 결함이 다 기본 바탕에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당 영양소가 빠진 해독 프로그램은 질병을 치유하는데 살은 빠질 수 있지만 질병을 치유하는 데는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해독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바로 글리코 클린을 통해서 해야지만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당 영양소가 핵심 물질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타여타 회사들의 그 클린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분들은 절대로 질병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환자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클린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살만 빠졌지 질병 치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리코 클린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정말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도요.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먹거리가 90% 거든요. 근데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교육만큼은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이제 잡아봅니다. 그래서 글리코 클린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체지방이 빠져서 이제 체형이 예쁘게 되고 더불어서 피부도 좋아지고 거기에 활력 넘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질병 치유 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리코 클린의 이제 중요성, 가치, 원리 이것의 의미를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